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시의 웹툰 식탁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진 코믹스에서 고지라군이 연재하고 있는 사컷 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 웹툰 레진 코믹스 편이 되겠네요. 네. 뭐 기본 정보부터 얘기를 해보면 지금 사컷 용사가 어쨌든 레진 코믹스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웹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보았는데 2014년 8월 19일부터 연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1부가 총 100화로 완결이 된 상태고 이 100화에 더해서 원래 자기 블로그 루리앱 거기에 그렸던 그거를 원작을 실제 4컷으로 돼 있는 원작. 네네. 4컷 용사 보시면 4컷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왜 4컷이지? 네, 원작 처음에 이제 이 고지라군이 시작했을 때 4컷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작까지 해서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르는 판타지 개그고 용사가 용잡는 이야기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간단히 했었는데요. 그리고 고지라군은 작가가 이제 사컷 용사의 작가가 고지라군인데 찾아보니까 누리웹에서 그렇게 그림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그걸로 이제 캐스팅이 돼서 레진으로 들어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컷 용사가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일본을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됐었대요. 근데 만화 학원 같은 데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선생님인지 누군지가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딱 그리는 게 어려우면은 사컷 만화라도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화 자체를 그리는 거에 좀 해봐라 해서 이걸 연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레진 코믹스 측에서 다시 이제 원작을 가져와서 컬러를 입혀서 하는 거를 레진에선 제시를 했는데 고지라고는 좀 더 이렇게 긴 스토리로 풀어보고 싶어서 사컷 용사 리메이크를 하게 된 거죠. 그 위키 찾아보니까 건축 관련 일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배경 그릴 때 소실점을 잡아서 한다네요. 3D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옛날에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 그어서 이렇게 만나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배경 같은 게 사컷 용사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배경 같은 거 되게 잘 그리잖아요. 보면 화려한 배경들을. 그래서 그게 어떤 작가의 예전 직업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찬에서는 작품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3첩으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는 작품의 줄거리와 세계관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면 판타지나 무협 이런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여러 세계관의 짬뽕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나 밥씨도 잘 안 보시죠? 판타지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죠. 그래서 잘 모르는 세계관들이나 설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쨌든 작품 자체가 지금 판타지는 특히나 세계관 설정이 되게 중요한 장르잖아요. 아무래도 현실 세계를 밑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어떤 세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를 이렇게 틀을 짜는 그거 자체도 중요한 장르기도 하고 사컷 용사가 100화 가깝게 진행이 되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뒤섞여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려는 거죠. 전체적인 줄거리는 용사 지드라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거의 제일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마왕을 죽이고 세상을 이제 구했는데 그 다음에 백수로 살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쪽의 용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딘가를 찾아가고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등장인물들의 과거사가 겹치듯이 짜여져 있는 구조여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의 축은 용사 지드와 용사 로크? 네, 마왕 로크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용사 마왕이죠. 지드와 마왕 로크, 그리고 다르다루, 블랙 드래곤 다르다루의 어떤 세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다루는 용인데 인물화하기도 하니까 인간화? 그들이 하기도 이제 하고. 용들이 평상시에는 네.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시기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서 뭐 그냥 편하게 인간이라고 다 그냥 싸잡아 지칭을 하면 그렇게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사 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왕을 죽인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천 용사가. 그 이후에 다르다루라는 어떤 사연 있는 블랙 드래곤,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블랙 드래곤을 일종의 저주, 되게 중2병 느낌이었어, 순간. 네, 일종의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이고, 이제 새롭게 마왕에 등극하는 로크는 원래는 이전 마왕인 크로딘의 부하 중에 가장 대빵부하였던 뭐 사천왕 사천왕의 중에 한 명이었는데, 크로딘이 죽고 나서 크로딘의 어떤 유지를 잇겠다는 뭐 복수도 복수하겠다 하고 내가. 유지도 있고 뭐 그거를 위한 어떤 과정. 그리고 이제 다르다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어서 저주에 묶여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자꾸 살아가야 되는, 사람 죽이고 그쵸. 싶지 않은데 사람 죽여야 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로크의 과거사가 한참 또 진행이 되고, 또 지드의 과거사가 또 한참 진행이 되고, 다르다루의 과거. 다르다루의 과거사는 참 구구절절하고, 그 와중에 또 그네들의 과거사에 얽힌 인물들이 또 막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복잡하긴 해요. 그리고 인물 네.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물 수가 굉장히 많죠. 좀, 뭐 작가가 다르게 그리지만, 아무리 다르게 그린다 한들, 비슷한 캐릭터가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머리를 염색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성격? 성격은 되게 확실히 다 다른 자기만의 취향들이 계시니까. 그쵸. 그런 것들. 약간 그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제 다르다루가 카트란 왕국의 수호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카트란 왕국의 사람들이 묶일 수 있을 것 같고, 마왕군 로크를 중심으로 마왕군 쪽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묶일 수 있을 것 같고, 용사 지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묶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용사 지드 쪽에만 해도 사실 현자 가델 막 나오고, 용사 지드의 스승이 용이잖아요. 또 레드 드래곤 나오고.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 드래곤이 색깔별로 있는 거를 이거에서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서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원래 있는 설정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도 어딘가에? 있긴 있죠. 그거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드래곤 라자? 아니 그 마법 소녀 진화였나? 왜 드래곤 슬레이어 쓰고 빨간 머리 나오는 옛날에 몰라요. 애니메이션 엄청 유명했던, 그거 모릅니까? 거기에도 용들 막 나오는데 골드 드래곤 있고 막 그렇거든요. 골드 드래곤 짱 세고 여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아니 그래서 막 색깔별로 성격이 다 있다 이러면서 맞아요. 막 드래곤이 뭐 블랙 드래곤, 화이트 드래곤, 블루 드래곤, 레드 드래곤, 골드 드래곤 막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오 막 이러면서 약간 저는 이걸 보고서 약간 판타지 세계의 뭔가 집약체 같은 그래서 오 이러면서 좀 신기하다. 제가 알고 있는 판타지는 좀 서양 판타지라고 할까 반지의 제왕 이런 식으로만 접했던 거죠. 그래서 신기했어요. 약간
되게 용들도 나오고 마왕족, 막 마족들도 나오고 인간도 그러니까 인간이 나오고 아닌 무엇인가들도 막 나오고 수인족도 네. 나오고 짐승과 인간의 어떤 합쳐짐? 그래서 되게 많은 설정들과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마다 이제 인물들이 한 명씩 나오는데 다들 사연이 있고 사연을 조금씩 다 말해주다 보니까 얘기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고지라군 씨가 그래도 이야기 전개를 길을 잃지는 않는 수준에서 잘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전개가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그게 막 갑자기 이상한 데 삘 꽂혀서 막 이상한 걸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가는 길인데 좀 천천히 가게 그쵸. 되는 이 정도?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되게 그래도 처음에 그 용사 지드가 마왕 죽이고 이제 시작됐을 때 네. 왕자를 구출해오잖아요. 네네. 공주인 줄 알고 막 부와 명예와 공주와 결혼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용사가 된 건데 왕자를 구출해서 백수가 된 걸로 이야기가 네네네. 시작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용사가 마왕 죽이고 마왕의 4천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애가 제나 걔가 복수를 꿈꾸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 이제 용사 지드의 과거 얘기가 뭐 들어가고 또 로크가 자기가 이제 마왕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야기에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로크의 과거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인물의 과거사가 들어가는 시기라서 또 어느 정도의 짜임새는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론 이걸로 데뷔한 정식 플랫폼에는 이걸로 데뷔한 신인이지만 나이가 30대다 보니까 또 만화를 안 그리던 사람이 아니라 그려오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그 내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컷 용사 원래 연재했을 때 그 4컷짜리 원작이 네. 있었으니까 그게 이야기가 일단은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만큼 또 길을 잃지 않고 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막 나중에 이게 1부 끝날 때 보면 세계가 다시 혼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판타지의 주제 중에 혼돈과 질서의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순환? 그거는 빠지지 않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모티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누군가 짱센 아이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평정했다가 뭐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거? 그쵸? 막 이런 먼치킨 주인공들이 나오는 거는 역시 A가 있다. 근데 B가 더 셌다. 근데 C가 더 세다니? 그런 D도 그런 C를 D는 이긴다.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저는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판타지 보면은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가는 이야기가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지의 제왕 같은 것만 봐도 그 어떤 되게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게 우왕좌왕 갈라져 있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립하고 막 이러던 와중에 마치 이제 빛의 어떤 세력, 어둠의 세력 이렇게 묶이고 서로 싸워서 질서를 되찾는 그런 평화와 질서를 되찾는 과정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마법소녀 리나가 그 제목인 것 같은데 드래곤 슬레이어 쓰고 막 마법 쓰고 막 용사 나오고 이렇게 직업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판타지는 마법사, 그렇죠. 용사, RPG 같이. 네,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힐러,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얘는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질서의 세계에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어떻게 저떻게 되고 있는 질서의 세계에서 그 희생자를 구출해주면서 결국 혼돈의 세계로 2부가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신이 나중에 개입을 하잖아요, 이 싸움에. 맨 나중에 빛의 신이 나오더라고요. 걔는 이제
왜 이 질서 잡힌 세계를 굳이 깨트리려 하느냐, 너는. 그랬더니 뭐 용사 지드가 뭐 몰라 내 맘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거대 질서보다는 그 다르다루에라는 어떤 개인용의 어떤 희생의 밑바탕을 한 그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죠. 뭐 지금 개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데. 개인이라고 하기에 엄청 많은 힘을 개용. 가지고 있지만 여튼 그래서 뭔가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진짜 혼돈의 세계로 가가지고 나라 다 싸우고 있잖아요. 뭐 카트란 왕국이랑 왕국 이름이 난 너무 헷갈려요. 제가 이름이 너무 헷갈려. 이 만화의 단점.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해보면 카트란 왕국이 있고요. 그게 원래는 가장 힘이 센 약간 그 예전에 중국으로 치면 진나라가 통일한 것 같은 변방의 소국들 좀 있는데 아마 진나라요. 진시황. 아니면 한나라? 이런 느낌? 평정하고 이렇게 통일한 느낌? 근데 주변에 이제 변방 소국들은 좀 있고, 원래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 큰 나라가 굉장히 한 개용의 희생 아래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거였죠. 그런 질서를. 근데 어쨌든 그 왕국이 그 희생당하던 희생자 용을 지드가 구해주면서 세계 전체의 질서 자체 흔들려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카트란 왕국이 소국이 되고 원래 마치 막 소수민족들이 막 난립하는 뭔가 세계의 어떤 쪽이 마왕군들이 결집을 하면서 마왕국이 되고 수인족 그 동물과 인간이 반반 섞인 것 같은 거기에 왕이 유크인데 유크인지 글자가 잘 안 유크라는 애가 있고 유크가 맞는 것 같아요. 로크라는 애도 있는데 로크는 검사잖아요. 검사 말고요. 그 변태요. 걔는 포그예요. 포그. 걔 포그. 헷갈려. 포그는 정마족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왕국이 마왕국 왕국, 카트란 왕국, 수인족들이 있는 엔즈 왕국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으로 암시되는 게 항구 도시 포트락이랑 마법사들의 도시 마르카즈 이렇게 나라가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난립하고 있고 카트란 왕국은 엄청 강대국이었다. 그 용이 지켜줘서 강대국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용이 풀려나면서 미친 여왕이 등극할 것 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여왕이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는 또 인간 나라인 거죠. 인간 나라 카트라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용사 지드나 로크, 마왕이 되는 로크? 원래는 마왕의 적이었잖아요. 마왕의 적이었다가 마왕과 대립을 하다가 동료가 되는 적이었다가 동료가 된다는 굉장히 보편적인 코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코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랑 다르다루의 서글프고 구구절절하고 가슴 아픈 사연. 슬픈 전설이 있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 막 비석 밑에서 울잖아 또. 되게 그거랑 잘 어울리는 인간의 욕심이랑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사연 같은 것들은 굳이 여기서 소개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직접 보는 편이 재밌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차는 이 사건용사라는 만화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인기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둘 다 안 보던 작품인데 뭘 할까 하다가 그럼 우리 1위 작품을 해보자.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해서 1위 작품을 고른 거기 때문에 이 사건용사의 인기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웹툰이 인기 있는 거는 변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이너한 취향, 성적인 그런 것들의 코드가 막 많이 나오는 것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그가 거의 처음에 나와서 하는 게 누구 이 옷 입히고 저 옷 입히고 이러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컬렉션을 만드는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가슴 같은 것들, 여자 캐릭터들은 가슴 같은 게 많이 부각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남성에게 어필하는 면모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인기를 끄는 한 요건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19금 요소 같은 거. 약간 그런 요소들이나 어떤 개그 코드인데 그런 마이너한 취향으로 승부하는 개그 코드?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순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 레진 들어가면 탑 100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봐도 거기 안에 이제 성인이랑 전 연령 이거를 봐도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건 영사가 항상. 네. 그걸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일단 아까 작가 소개할 때도 잠깐 말했지만 배경을 정말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왕성 같은 거 나오고 이럴 때도 판타지는 워낙 거대한 세계관을 다루잖아요. 네. 근데 마왕성이 나오면 마왕성 아니면 어떤 왕국의 배경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 요건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보다도 그 이야기에 좀 원래는 진지한 스토리잖아요. 이 용사가 슬픈 드래곤을 구하고 막 이런 식의 진지한 전개인데 거기에 이렇게 양념으로 들어가는 개그 같은 게 되게 적절하고 한 화도 쉬지 않고 그런 개그 코드가 들어가요. 이렇게 진지하다가 웃겼다가 진지하다가 웃겼다가 이게 한 화에도 몇 번이 반복이 되는데 되게 웃겼던 부분들은 처음부터 되게 비장하게 시작을 하죠. 용사가 마왕을 죽이고 이 세계를 구출해서 근데 막 그게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고 공주를 막 해가지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데 알고 보니 왕자였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고. 근데 그래서 백수가 되었다. 이러면서 면접 같은 걸 보고 다니는데 막 떨어지고 장기가 뭔가 이랬는데 막 파이어볼 이런 거 날리고 이러니까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계속 백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웃기고 건물에 이제 어떤 성 같은 데 침투를 할 건데 보통은 그런 장면은 되게 진지하게 처리를 하죠. 거기서 뭔가 보초들과 전투를 벌인다거나 뭐 그런 식의 묘사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걔가 사실은 마법사니까 마법을 부리고 아니면 칼 들고 싸우고 할 텐데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개그 코드? 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너무 정통 판타지나 무협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를 안 좋아하는 독자들한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진지함과 가벼움 사이에 경계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 작품은 어떤 데는 되게 진지한데 그 와중에 가볍고 이래서 그거에서 오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악의 경계가 워낙에 불분명하기도 해서 지금 이 작품에서 악인이라 할 만한 사람을 꼽기가 힘들거든요. 원래 그쵸. 좀 판타지는 선악의 구도가 분명한 작품들이 꽤 많은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여튼 모든 것이 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데 그거의 완급 조절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잘 하는 것 같고 딱히 막 엄청난 선임도 엄청난 악인도 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열한 사람들은 있지만 근데 그 비열함마저도 근데 주인공도 가끔은 비열한데 그걸 귀엽게 봐줄 수 있게끔 잘 포장을 한단 말이죠. 진짜 비열한 애는 다시 안 나올 애라서 맞아. 이름이 없음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런다고. 미워할 만한 캐릭터는 좀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매력 있는 캐릭터를 잘 뽑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판타지 이거는 인물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여자 캐릭터도 그렇고 남자 캐릭터도 그렇고 꽤나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로크 누나 소드마스터 기에 되게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일단 센데 센 자의 여유가 있어 뭔가. 꼬치구이 사 먹고 막. 세면 항상 여유가 있죠. 이런데. 그렇죠.
근데 막 동생을 막 끔찍히 아끼는 그건 좀 설정이죠. 좀 이따가 끔찍히 아끼는 게 아니잖아. 자세히 이상하잖아. 얘기를 하죠. 좀 그건 좀 불편한 코드인데 저한테는 좀 그쵸 많이 아유. 뭐 아무튼 네. 아무튼 이거에 근데 제일 큰 인기 요인은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러쿵 저러쿵 설명을 한다 해도 어쨌든 요약한다면 재미있어서 네. 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장면이 되게 웃긴 게 있는데 그 블랙 드래곤 다루다루가 그 저주라는 게 이름 너무 길어. 뭐 왕을 수호해야 된다는 어떤 계약 관계 이런 걸로 왕국을 수호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뒤에 있는 어떤 애가 와서 적이다 용사 지들을 보고 쟤를 죽여라 이러는데 얘네 우리 이 왕국의 적이다 죽여라 하니까 지드가 막 아니다. 애국자 티셔츠 입고 있고 나 애국자 티셔츠 입었고 매년 세금도 내고 난 모범 시민상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힘내라 모에미 짱을 나는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 죽을 수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던 악마 같은 애가 세이프 이러고 지금 가버리잖아요. 되게 웃긴 거죠.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사람들이 막 긴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탁 맥빠지게 웃기게 풀어주는 이런 장면들이 좀 물론 제가 판타지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본 것 중에는 이런 것들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독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어떤 뭐 진지함과 가벼움의 경계를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부분은 진짜 되게 진지한데 그 되게 진지한 내용마저도 가볍게 풀어내거나 가벼운 내용을 진지하게 풀어내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진지한 내용을 가볍게 풀어낼 줄 알아서 그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뭐 얘기 자체도 좀 재밌고요. 사실은 다르다르의 사연 같은 것도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스토리만 딱 본다고 생각해도 어떤 지드가 각종 어떤 계략과 뭐 기타 등등 자기의 인맥과 머리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르다루라는 한 굉장히 불쌍하고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용을 구해준다 라는 이야기니까 그거에서 오는 것만으로도 그 이야기 자체도 재밌어서 아무래도 일단 기본이 되니까 거기에 뭐 이것저것 양념들이 잘 어우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차는 이 만화의 좀 제일 특별한 부분, 그쵸? 백미? 가장 큰 특징?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 취향 네. 요소, 뭐 변태라고도 작가 스스로 변태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총정리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막 처음에 이걸 보고서 조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용사라고 해서 어떤 머릿속에 그리는 스토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막 얘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다 막 무쌍, 뭐 다 무찌르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막 개그가 나오더니 마왕의 누구 부하였던 애가 코스튬 덕후 맞아요. 포그가 적염족. 그런 거 덕후 적염의 포그. 정마족인데 변태신사 이렇게 불리는 이런 애로서 뭐 온갖 이상을 막 되게 도라에몽처럼 어디선가 꺼내가지고 막 입혀서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코스튬 덕후? 이렇게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총집합인 것 같은데? 걔 피규어도 모으고 야한 소설이나 뭐 그런 것도 보고 소설인지 그림책인지 모르겠는데 사진집 19세 책자로 그림에 나오는 그 안에 실체는 뭐 안 까져 있으니까 모르지만 저가 느끼기에는 좀 사진집인 것 같은 사진집. 아무튼 그거도 모으고 피규어도 모으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사진도 찍고 막. 저 근데 피규어 모으는 거는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대중화돼 있는 분야이잖아요. 피규어 모으는 거는. 피규어 모으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피규어를 모으느냐죠. 그쵸. 얘는 약간 온갖 약간 의상 쪽에 좀 특화돼 있는 이런 근데 종류의. 난 이거 피규어 모을 때 너무 좀 약간 피식했던 게 실소를 뿜었던 게 여기서 피규어 모으는 인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쵸. 미소녀 피규어. 근데 꼭 그렇게 피규어를 사면은 밑에 치마 밑에가 보이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요? 작품에서 계속 그런단 말이죠. 피규어 보고 이렇게 피규어 사고 흐뭇해하다가 이렇게 들어서 밑에를 보고 맨날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와서 그건 약간 좀 변태 같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진짜 좀 피규어 다루는 얘기가 꽤 나오는데 무슨 10분의 1 크기 피규어랑 10배 크기 피규어 이런 걸 다 모은다 하면서 무슨 맞아. 방 같은데 엄청 거대한 방 같은데 갔더니 사람의 막 10배 크기 피규어 같은 게 막 이렇게 맞아. 전시돼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거 막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피규어만 모아놓고 이것이 어른의 지름이다 막 이러면서 현찰 박치기 현찰 했다고. 박치기라고 충격이다 뭐 이런 정도의 엄청난 뭐 덕후들이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충격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나온 게 메이드 카페예요. 메이드 카페도 나오죠. 일하는 것도 나오고 고양이 귀 뭐 이런 거. 그거는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는 저는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일본에는 뭐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사실 피규어 모으거나 사진집나 뭐 의상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딘가에는. 피규어 모으는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그쵸. 많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정도 차이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무슨 피규어를 모으느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랄까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사실 뭐 스티키몬스터 피규어를 모은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힙하해야 되나? 그런 느낌마저도 주잖아요. 네. 뭐 일종의 되게 유행 같은 느낌과 굉장히 핫한 느낌, 힙한 느낌 이런 걸 준다면 뭐 사실 그런 어떤 뭐 건담 프라모델 혹은 무슨 게임 캐릭터 뭐 그런 거 유명한 게임의 피규어들 아니면 운동선수 피규어 이런 걸 모은다 그런 것까지는 지금은 시선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피규어를 모아? 라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건 애니메이션의 미소녀 캐릭터 피규어를 모은다. 이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약간 거죠. 좀 쟤 덕후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약간 돈가 프리드로우의 돈가 그쵸. 느낌. 그쵸. 프리드로우의 돈가 느낌이 좀 들죠? 거기서부터는. 뭐 그것까지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근데 메이드 카페는 저는 되게 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물론 원하는 사람 있겠죠. 어딘가 있겠는데 현실에 잘 없는 그런 거라서 되게 좀 또 충격을 받은 거죠. 일본에서는 엄청 그거 많지 않아요? 몰라요. 제가 유행인지는 몰라도. 몰라가지고. 일본에는 꽤 많은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서비스로 사진 찍어주고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쪽은? 그런가? 몰라요. 뭐 아무튼 저는 충격을 또 받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여기서 그 사천왕 제나가 여기서 지들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메이드 카페에서. 메이드 카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용사가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찾아내야지 이러고 있는데 손님 중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거기서도 가슴 보고 있고 지드는 이런 식의 설정이 있죠. 제일 거기 다컨 용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캐릭터들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를 꼽으라면 이 녀석도 글렀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다 같이 하위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든 하위 문화를 좋아하는 캐릭터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다가 이 녀석도 글렀군 하거나 아니면 동지애를 동족이군. 느끼거나
그런 식의 설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법한 SM 플레이를 즐기는 맞아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 수위가 되게 대단히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한 걸로 높은 게 아니라 그 정도가 굉장히 마이너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나 막 포그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막 그 톱니바퀴 같은 거에 끼워져가지고 막 되게 정말 아플 것 같은 데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런 쾌락을 느끼면서 평범한 자극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정마조 캐릭터 중에 진성엠? 막 이러면서 나온 애 중에 반격기만 쓸 수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걔가 매듭에 묶여서 던져지는? 그래서 막 좋은 묶임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다가 사람들이 걔 던져놓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 까먹는데 방치 플레이라고 좋아하고 방치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나쁘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반격기밖에 못 쓰니까 사실상 전투에서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건드리고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막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했더니 막 더 욕해줘 막 이러면서 욕먹는 거 좋아하고 좀 약간 M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푸대접받고 고통받고 이런 거를 즐기는 캐릭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렘 컨셉으로 되어 있죠. 작품에 그러니까 이런 뭐 코스튬 플레이, 피규어 수집, 그러니까 미소녀 피규어 수집이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그리고 사진집, 19금 사진집, M 플레이, SM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M 플레이. 그리고 중년 좋아하는 코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중년 좋아하는 코드를? 중년 뭐 있을 것 같아요, 용어가. 꽃중년 좋아하는 그 코드. 그리고 로리콤 나오잖아요. 로리콤, 시스콤, 순서대로 브라콤, 순서대로. 막 이런 거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거는 맛배기처럼 요소로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장르 자체를 할인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온갖 그러니까 여주들의 대놓고 경쟁을 붙이는 구도로 나오죠. 뭐 히로인 경쟁에서 이렇게 한 4-5명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아예 대놓고 하렘물 주인공이라면은 지드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선을 지키는 그런 정조관념 같은 게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목마가 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공략당하지 않아. 왜냐면 하렘물의 주인공이니까 이러면서. 그쵸. 뭔가 자기 장르를 분명히 하렘으로 규정을 하면서도 그 장르적 관습을 비꼬는 게 들어가니까 그것도 나름 재밌는 거인 것 같아요. 뭐 진짜 말했듯이 로리콘 진짜 많이 나오죠. 맞아요. 로크 마왕 로크 마왕이 된 로크도 처음에 자기 딸한테 막 포그가 이름 헷갈리는 것 포그가 막 이것저것 입혀가면서 막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뭐 하는 짓이냐면서 화를 내다가 그게 제나 이렇게 하다가 딸 같은 존재였던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유치원복 같은 걸 입고 있는 제나를 딱 본 순간 자기도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 옷을 입히면서 좀 자기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이런 옷으로는 제나의 귀여움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 열심히 사진을 찍고 이러는 맞아요. 모습이 여기선 변태가 아닌 캐릭터가 없다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제나 같은 경우에는 비엘을 좋아하죠. 비엘 작가죠. 갑자기 남자애 둘이 특히 뭐 지드랑 누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서 막 집필을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죠. 되게 뭔가 코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백합에 대해서도 백합은 이제 대놓고 나오진 않는데 중간에 어떤 드래곤 뭐 지드랑 계약한 드래곤인가? 걔네 중에서 얘가 나한테 너무 추근덕거린다 아니면 짜증난다 이러는데 걔가
언니 막 이러면서 와요. 그래서 뭐야 너 여자였어?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경계를 풀었는데 백합이라고 백합 아세요? 알아요? 막 이렇게 했던 것 물어보는 같은데. 이런 식의 그런 드립도 있고 뭐 그 코드 자체가 막 많이 등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백합은 많이 코드는. 등장하진 않았죠. 네, 왜냐면 약간 여기서 네. 너무 저희가 지금 하위 장르의 용어를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는데 잘 익숙하지 않으면 또 뭐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들 막 지금 다 알아듣고 있었다면 살짝 찔리는 지점인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얼추 거의 다 말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장르가 하렘물이다. 라고 하면 혹시 아세요? 집주인님? 아니요. 역시, 하렘도 마이너한 단어라고. 내가 쓰레기인 것 같잖아. 아니야. 근데 심지어 막 하렘물의 남자 주인공은 이상한 정조관념이 있어. 막 그거 나올 때 뭐 이렇게 땡그라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작품 2개가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저 그 중에 하나 알아요. 쓰레기. 그걸 봤거든요. 준비 왜 때. 봤냐고. 근데 그거 재밌어. 마법소녀 내기말하고 마법소년 내기말하고 그게 진짜 진정 하렘물이에요. 내기말하는 남자 주인공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하렘이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 한 명이 있고 그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여자들이 이유 없이 이 남자를 좋아하는. 아 이유는 있어. 그러니까 나름의 이유는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유가 없는 거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이유보다는 좋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치, 그런 그치. 것들로 인해서 좋아하는. 마치 온갖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폭으로 펼쳐지고 남자가 이제 거의 선택권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여자가 다 자기를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공부할 점은 여자 주인공 하나에 남자가 이렇게 다 붙어서 좋아하는 거는 그래서 역하렘이다. 네, 반대로 그렇게 부르죠. 뭐 이렇게 하죠. 하렘이 그 이슬람 그쪽의 왕의 후궁들이 거처하는데 하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몰라. 그래요? 그건 아시죠? 내가 무식한 거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나온 말인 거죠. 하렘물이라는 것도. 하렘물이라 하면 남자 주인공 하나에 굉장히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이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르적으로는 어쨌든 하렘물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코스튬 플레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상을 입고 근데 약간 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지 뭐 교복 하녀복 나는 근데 이것 좀 너무 이상해요. 너무 거부감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좋아할 수도 있고 거부감 될 수도 있죠. 약간 근데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제복을 입은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녀를 불문하고 되게 멋있어 보여서 군복이나 뭐 경찰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심화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제복 중에 이제 되게 멋있는 제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복을 입고 있는 거나 뭔가 통일된 뭐 유니폼 뭐 이런 거 입고 있는 거 혹은 일정하게 정해진 옷 같은 걸 입거나 아니면 코스프레 같은 거 잘하는 뭐 코스프레하는 그 플레이어라고 부르나? 프레이어? 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저건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구현을 되게 잘 해내면.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그게 딱 그런 거죠. 약간 야동의 설정으로 나올 법한 그런 이상들. 되게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적 패티시가 가미된 코스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용사에 등장하는 거. 그렇죠. 대충 단어만 들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교복, 그렇겠죠? 하녀복, 뭐 간호사복 막 이런 류. 너무 너무 그 단어만 또 쏙쏙 빼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거. 근데 뭐 이게 그렇게 막 너무 거북스러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막 이 정도로 묘사되진 않아요. 작품에서는. 그쵸. 근데 약간의 거부감은 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좀 제가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은
그 로리콘 이런 요소 있죠. 그런 거. 어린애를 되게 성적 대상화하는 거를 좀 저는 싫어하거든요. 저도 정말 그거는 좀 그거랑 그 뭐라 그러지? 브라콤이라 하나요? 그건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친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네, 남동생 혹은 뭐 누나에 대한 어떤 성적 대상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성적 대상화 같은 코드들이 등장하는 건 진짜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불편하게 본 장면은 그 소드마스터 기엘이 남동생인 마왕 로크한테 막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뽀뽀를 해주는 건데 그 누나가 동생한테 이렇게 볼에 뽀뽀하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맞아. 키스를 하잖아요. 거의 그런 걸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입이 뽁 하고 빠지는 걸로 그려져 있단 말이죠. 진짜 그거 너무 좀 별로예요. 그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코드들도 코드들인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불편했던 건 근데 좀 저희 지금 용어 정리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볼까요? 로리는 네. 어린 여자애를 좋아하는 거. 그쵸. 로리타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그리고 쇼타 이거는 어린 남자애를 좋아하는 거. 그건 몰랐네요. 그 용어는. 여튼 그러면 지금 하렘이랑 코스튬 플레이 얘기했고 쇼타랑 로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비엘과 백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성소수자 웹툰 할 때 비엘은 이제 보이스 러브라고 남자와 남자의 사랑을 하는 거고 백합은 여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뭔가 그 어떤 성소수자의 느낌보다는 이것도 확실히 성적으로 굉장히 대상화되고 그쵸, 그런 약간 것들이 강조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완자나 뭐 모두에게 완자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성적으로 막 레즈비언을 묘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백합물은 사실 약간 좀 물론 백합물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백합이나 비엘은 기본적으로 연애 판타지 그쵸, 판타지. 것 같아요.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야 맞을 것 같고 실제적인 그 동성애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동성애자에 대한 판타지에 대한 그쵸. 이야기인 것 같고 저희가 계속 지금 너무 코드가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그거 말 안 한 거 있다. 응. 그 중년을 좋아하는 그건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년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막 로크의 부하 중에서 주인님 맞아요. 공략하는 애가 있잖아요. 맞죠. 현자 가델 시종이 가델을 공략하려고 맨날 공략집 들고 다녀요. 그게 말고 그것도 있고 로크를 이렇게 하는 어릴 때부터 봐온 애가 얘가 아직 너무 어리다. 그거 정마족 있잖아요. 정마족 중에 중년만 노리는 애가 있어서 얘가 아직 어려서 키워서 잡아먹겠다의 줄임말인 키잡. 키워서 잡아먹겠다구나 키잡이. 예. 몰랐네요 그거는. 저는 모르는 게 파워후가 무슨 말이에요?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파워후는 뭐냐면 그 인터넷에서 어떤 애가 뭐 나쁜 건데 덕후 이렇게 만화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좀 통통하고 안경 쓰고 이런 분이 많다 이런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또 얘가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죠. 덕후가 있는데 숨소리가 너무 크다. 걔 숨소리가 파워후 쿰척쿰척 이러면서 숨을 쉰다 해서 이제 그런 덕후를 부르는 걸 이제 파워후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됐죠. 숨소리 막 쿰척쿰척 이런 식으로. 여튼 얘기가 많이 새고 있는데 사건용사로 다시 돌아가면 하렘 역하렘 그리고 대부분 설명한 것 같아요. 코스튬 플레이랑 미소녀 피규어 모으는 거 얘기했고 백합 비엘 지금 얘기했고 로리쇼타 얘기했고 키잡 그리고 중년 좋아하는 거의 코드 그리고 SM 방치 플레이 뭐 이런 그것도 거는 SM에 들어가는 거지만 방치해도 저 있을 때 그 즐기는 거. SM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려나? 사디즘과 마조히즘인 네, 거죠. 사디즘은 이제 가학 성애자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때리면서 막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고통이나 혹은 상대를 지배하는 것에서 훔쩍 쾌락을 느끼는 거고, 이제 마조이즘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괴롭힘을 맞으면서. 당하거나 지배를 당하는 것에서 쾌감을 얻는 그런 코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좀 정리와 용어 정리와 코드 정리를 해보았네요. 네. 이런 게 되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나는 전혀 이런 작품을 볼 용의가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매우 불편할 수 있으나 마음속에 이런 거 알고 있었다. 뭐 BL 만화 몇 개쯤 봤다. 아니면은 뭐 SM 이런 걸 좀 봤다. 나도 사실은 코스튬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는 만화인 것 같아요. 취향 타는 만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여기에 등장하는 각종 마이너 코드들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한 지점은 그런 코스튬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좀 변태적인 요소들이 나올 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로즈 기사단을 포그가 굉장히 괴롭히는데 카트란의 왕국의 여성으로 구성된 그런 기사단을 포그가 굉장히 막 이렇게 코스튬 플레이를 말하자면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찍고 싫어하는데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나도 싫어하는데 옷 갈아입히고 이러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밀어붙이는데 그걸 개그 코드로 만든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불편한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만화, 뭐 웹툰이고 개그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그렇게 웃음 코드로 무마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규어 만들고 피규어 즐기고 뭐 메이드 카페를 간다 뭐 이런 설정들에 대해서는 뭐 그거를 나쁘다 막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분명히 그 만화에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걸 개그로 승화시키는 변태 개그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은 볼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게 여성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한테도 이제 약간 여자 캐릭터들이 막 거의 덮치는 수준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DL 그 누나가 그 동생한테 그렇게 한다든지 그 레드 드래곤이 막 거의 자고 어릴 있으면 때. 막 벗기고 있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개그 코드처럼 그리면 저는 그건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그게 미화될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있는데도 약간은 좀 그 심각성에 비해서 이렇게 가볍게 묘사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죠. 어쨌든 뭐 그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있고 작가가 본인이 그리고 싶자 하는 것들을 분명히 그려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용사 봤을 때 물론 재밌게 보기도 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재밌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변태적인 개그 코드로 뭔가 웃음으로 무마하거나 웃음으로 넘겨버려도 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는 내내 조금씩은 불편했던 작품이었어요. 명장면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네. 오히려 이 개그로 좀 많이 개그가 많이 들어있는 그거다 보니까 진지한 부분에서 확 더 몰입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만날 첫날 웃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는 만화인 것 같은데 진지한 얘기를 할 때가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로크가 어렸을 때 인정을 못 받잖아요. 누나가 너무나 세고 소드마스터고 막 이러니까 인정을 못 받고 살다가 나와서 살인을 하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살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 기분에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죽이고 다니잖아요. 그 장면에서 좀 저는 안쓰러움을 느끼면서 그 로크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지드가 하는 말 중에서 누군가를 증오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자신이 옳다는 믿음이다. 설령 스스로 그거를 믿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속이는 일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다. 이런 대사를 하는 부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지드가 마냥 멍청이 변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생각 있는 멍청한 변태인가? 가끔 진지한 생각도 하는 변태 멍청이. 네. 저는 그냥 이야기 흐름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었던 지점을 꼽았는데, 20화에 루다 왕자가 다르다르로 발동을 하거든요. 이거 스포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스포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스포인데. 스포지. 근데 뭐 20화니까. 네. 네. 여튼 20화에서 루다 왕자가 블랙 드래곤 다르다르로 발동한다고 하면 좀 그런가? 변신한다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근데 여튼 그 왕자가 용이었다는 설정이 처음 1화부터 20화 가는 내내 복선처럼 등장하긴 하지만 비로소 거기서 확 이제 진짜 까발려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다르다루의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즌 1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나름 둘 다 진지한 장면을 꼽았네요. 그렇게 개그가 많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개그보다는 개그는 역시 그냥 명장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조미료처럼 들어가는 그쵸.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듣고 진짜 보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저희가 앞에 욕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놔서. 아 그런 네. 마이너한 네. 코드들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심각한 정도인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꽤 많으니까. 그거는 진짜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코드들이 저한테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한 코드 자체가 저한테 불편했다기보다는 저도 나름 마이너한 사람이라 마이너한 코드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 아까 말했듯이 상대가 불편한데 강요하는 걸 웃음 코드로 만드는 거 그거 자체를 경계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작품 자체는 그래도 재밌고 얘기를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댓글로 니네가 말한 거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언제든지 들을 저희가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요? 그 성우 그거 특별편으로 올리고 많은 관심을 받은 이후에 댓글창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되게 금방 사그라들더라고요. 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관종이었다. 네. 근데 사모님께서 거기에 댓글창이 뭐 북적이니까 좋네요였나? 댓글창이 맨날 혼자 달았는데 다른 사람도 활발하니까 있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해서 뭔가 네, 좀 되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사모님의 마음에 네.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번 좀 말을 해야겠네요. 사모님 매주 달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네. 막 의무감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저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항상 감사하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뭔가 mem짠이었어요. 사모님의 댓글이. 신조어 만드시는데 mem짠. mem짠 안 써요? mem짠 쓰지 않나? 처음 들어봤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만 쓰나요? mem짠이 뭐 짤 것 같은데 소금 쳐져 있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랑 저랑 난다 언니랑 이렇게는 하죠. 저랑 언니랑 좀 자주 쓰는데 멤짠 이러면서 마음이 짠하다고. 그리고 이게 30대 개그네.
아, 저 30대가 아닙니다. 30대가 곧. 아닌데 맴짠 안 쓴단 말이야? 네. 이상하네요. 아무튼 마음이 짠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맴짠 이렇게 하거든요. 저랑 네. 저희 언니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저도 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착착 붙습니다. 예. 그때 한번 방토 얘기하고 욕먹었는데 방토 은근 입에 붙는다고요. 방울토마토. 할 수 있죠. 방토. 방토는 쓴적 있죠. 욕먹었는데 아무튼 맴짠도 입에 짝짝 붙을걸요. 맴짠 나 많이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디서 주워들어서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유명한 언니한테. 말인 줄 알았죠. 아, 저희 언니한테 네. 주워들은 건가 보네요. 저랑 언니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네. 사건 용사였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의 힐링 타임을 음. 갖는 깍두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